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자동차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입니다. 놀랍죠? 더 놀라운 건 최근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철수했던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다시 사들이는 방안, 이른바 바이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철수한 회사를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현대차와 러시아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전쟁과 정치도 막지 못한 놀라운 우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거든요. 먼저 시간을 좀 돌려서 200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큰 결심을 하나 합니다. 바로 러시아 진출이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다름 아닌 푸틴 대통령의 고향이거든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출신 대통령이 고향에 외국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2007년에 착공해서 2011년에 본격 가동에 들어간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연간 20만 대 규모의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당시 러시아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러시아에서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아세요? 러시아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무려 20%에서 30%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점유율이 40% 정도인데 외국 브랜드가 러시아에서 30%를 차지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현대차는 러시아의 국민차가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러시아 사람들이 현대차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 기술력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겨울에 영하 30도, 4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차는 이런 혹한에서도 시동이 잘 걸리고 고장이 잘 안 났어요. 두 번째는 러시아의 험한 도로, 사정에 맞는 내구성이었습니다. 러시아 도로는 우리나라처럼 잘 포장된 곳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도 많고 겨울철에는 빙판길이 일상이에요. 그런데 현대차는 이런 조건에서도 튼튼하게 잘 버텨줬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었어요. 독일차나 일본차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뒤지지 않았거든요. 러시아 서민들한테는 정말 고마운 존재였던 거죠. 실제로 러시아 현지 언론들이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세요?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외국 브랜드가 아니다. 러시아 자동차 산업의 진정한 동반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직접 고용만 3천 명이 넘었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회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푸틴 대통령과 한국의 특별한 인연이에요. 푸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과 자동차 산업은 러시아가 반드시 배워야 할 모범 사례다라고 했어요.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게 행동으로 증명됐거든요. 어떻게 증명됐냐면 바로 자신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현대차 공장을 유치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 고향에 뭔가를 유치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푸틴이 현대차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실제로 2019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정부가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한국과 러시아는 정치적으로는 완전 정반대 성향이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러시아는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거든요. 이념적으로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인데 경제적으로는 왜 이렇게 친했을까요? 답은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무려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이었어요. 그럼 비교차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 규모는 얼마였을까요? 놀랍게도 고작 4천만 달러였어요. 700배 차이입니다. 700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같은 공산주의 동맹인 북한보다 자유민주주의 한국이 훨씬 중요한 파트너였다는 거예요. 이념보다는 실리가 우선이었던 거죠. 이런 실리적 관계가 바로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에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 2월 모든 게 바뀝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현대차도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러시아 현지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현대차 철수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러시아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닉스에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현대차가 떠나니까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텅 빈 느낌이다. 빨리 전쟁이 끝나서 현대차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현대차만큼 믿을 만한 브랜드가 또 어디 있나? 심지어 러시아 정부 관계자도 언론 인터뷰에서 현대자동차의 철수는 러시아 자동차 산업의 큰 손실이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리고 2023년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러시아 정부가 현대차 복귀를 위한 재매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 중인 상황에서도 말이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는 2023년 말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매각했어요. 그런데 매각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단돈 1만 루블, 우리 돈으로 고작 14만 원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연간 20만 대를 생산하는 대형 공장을 14만 원에 판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사실 이건 상징적인 가격이에요. 법적으로는 매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시 보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넣었어요. 바로 바이백 옵션이라는 건데요. 바이백 옵션이 뭐냐면 2년 내에 다시 사들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가져갈게라는 약속인 거죠. 그 시한이 바로 올해 12월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가격입니다. 당시 현대차 공장의 장부가액이 약 2,87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러시아 현지 기업이 그 공장을 인수해서 다른 용도로 개조했고 나름대로 영업 성과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공장의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고 있는지 아세요? 최대 1조 원 규모로 평가되고 있어요. 원래 가격의 3배 이상 오른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러시아 의회에서 외국 기업의 바이백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번 떠난 회사는 쉽게 돌아올 수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도 작년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헐값에 떠난 기업들이 나중에 쉽게 그리고 싸게 돌아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 현대차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현대차는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이백이 성사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다시 러시아 공장을 되찾으면 이걸 유럽 전체로 수출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특히 미국에서 전기차 관세를 올리고 있어서 유럽 시장이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이백이 불발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러시아 인근 국가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곳에 새로운 생산 거점을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러시아 현지 반응이에요. 러시아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댓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제발 현대차가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지금 타고 있는 현대차가 고장나면 부품 구하기도 힘들다. 중국 차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현대차만한 게 없다. 현대차 없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뭔가 허전하다. 심지어 러시아 자동차 딜러들도 현대차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정말 잘 팔리는 차였거든요. 러시아 자동차 전문 매체인 아브토스탓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자들이 가장 사고 싶어하는 외국 자동차 브랜드 1위가 여전히 현대자동차라고 해요. 전쟁 중인데도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브랜드 파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이백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우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해요. 러시아와 너무 가까워지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국내 여론도 복잡해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크고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러시아도 결국 우리의 이웃 국가인데 언젠가는 다시 협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클 것 같아요. 1조 원이라는 돈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도 사실이에요. 러시아는 세계 10위권의 자동차 시장이거든요. 인구만 1억 4천만 명이 넘고 국토가 넓어서 자동차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게다가 현대차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도 높고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올해 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바이백 옵션의 기한이 12월이니까요. 만약 바이백이 성사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거예요. 전쟁 중에도 경제 협력을 이어간 사례가 될 테니까요. 반대로 불발된다면 현대차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현대차와 러시아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였죠? 15년 전 시베리아의 춥고 험한 땅에 뿌린 한국 자동차의 씨앗이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어요. 정치적으로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었죠. 2022년 전쟁 때문에 잠시 헤어졌지만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은 현대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현대차도 러시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경제 외교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정부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해도 결국은 기업이 현지에서 신뢰를 쌓아야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그런 신뢰를 쌓았어요. 15년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을 공급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사람들이 현대차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제 바이백 협상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 가지는 분명해요. 현대차와 러시아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은 언젠가 끝나고 정치적 대립도 언젠가는 풀릴 거예요. 하지만 15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런 신뢰를 쌓아가고 있거든요. 삼성은 인도에서, LG는 베트남에서, SK는 중국에서 말이에요. 이게 바로 K- 브랜드의 진짜 힘이 아닐까 싶어요. 화려한 마케팅이나 유명 연예인 광고보다도 현지 사람들의 삶을 진짜로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브랜드 파워인 것 같아요. 현대차의 러시아 바이백 스토리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올해 말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지켜봐요. 결국 우리는 잘 지내야 할 이웃들이니까요.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고, 사람들의 삶은 또 다른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현대차와 러시아의 특별한 인연, 정말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이런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 스토리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